이번 강의에서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시간에는요, 프로토콜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 의미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텐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타입을 확장해서 정의하기 혹은 하나의 타입을 나눠서 정의하는 익스텐션을 이해해보고요.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나 또 남이장 코드를 어떻게 보나 그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토콜과 익스텐션이 결합돼 가지고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토콜을 알아보기 앞서서 일단 인터페이스란 무엇인가 일단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페이스, 많이 익숙한 단어죠.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아마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그럼 앱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일단 사용자한테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 글자로 출력이 되죠. 레이블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동작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버튼을 만들고 목록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테이블 뷰 혹은 컬렉션 뷰를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목록을 출력을 합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 어떻게 이 앱을 사용하고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는가 그것들이 바로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에 비해서 구현 부분은요, 실제로 동작하는 부분, 그 코드에 해당하는 게 구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버튼 누르면 뭔가 동작이 일어나죠. 앱에 작성된 코드가 구현 부분이 됩니다. 클래스는요, 이런 인터페이스와 구현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일단 클래스를 보면요, 어떻게 객체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죠. 이니셜라이저. 그 다음에 어떻게 동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즉 메소드에 대한 선언, 메소드에 대한 이름과 파라미터의 개수, 각 파라미터의 타입들, 그런 것들이 다 클래스에 대한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현 부분은 뭘까요? 메소드가 있다면 중괄호 이후에 메소드의 바디 부분, 그게 바로 구현 부분이 됩니다. 프로토콜은요, 이런 클래스의 인터페이스와 구현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인터페이스만 떼어낸 것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요, 실제 구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클래스 혹은 구조체 같은 건요, 인터페이스도 있고 구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객체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프로토콜은 구현이 없어서 단독으로 사용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현을 작성할 수 있는 클래스, 구조체, 더하기 이넘 타입과 함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실제 구현이 없다 보니까 뭐가 있냐, 메소드나 프로퍼티와 같은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프로토콜이 하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그럼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나 구조체에 채택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토콜 정의할 때는요, 이름은 프로토콜, 이후에 프로토콜에 대한 이름을 작성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타입을 작성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으로 사용 못하기 때문에 클래스나 구조체 이넘 타입에 채택해서 사용합니다. 채택할 때는요, 클래스 뒤에다가 콜론, 그 다음에 프로토콜에 대한 이름을 작성합니다. 마치 상속이랑 비슷해 보이죠? 예. 클래스에서 상속이랑 프로토콜을 같이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앞자리에는 부모님한테 양보합니다. 즉 부모 클래스의 이름을 먼저 작성하고 그 이후에 콤마를 이용해서 프로토콜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한번 코드로 어떻게 프로토콜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클래스나 구조체에 채택돼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토콜 정의하는 코드입니다. 프로토콜 작성합니다. 싱잉이라는 이름의 프로토콜이에요. 다음 메소드 하나 정의합니다. 메소드를 정의하는데 중괄호가 없네요. 예. 프로토콜은요, 구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괄호 이후에 작성하는 바디 부분, 구현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메소드 혹은 프로퍼티에 대한 선언만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프로토콜을 클래스나 혹은 구조체에 채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코드는 클래스에 채택하는 코드입니다. 클래스 정의했습니다. 콜론 이후에요, 프로토콜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지금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상속이 없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다가 프로토콜 이름 하나만 작성하면 됩니다. 중괄호 이후에는 프로토콜에 선언한 메소드와 똑같은 형태로, 즉 파라미터가 없는 싱이라는 메소드가 되죠. 리턴 타입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형태로 메소드에 대한 구현을 작성하면 됩니다. 객체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공부했었던 클래스, 그 다음에 객체 만들어서 메소드 호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역시 싱잉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의 프로토콜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객체를 만들어서 호출하는 예제를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프로토콜을 채택하게 되면요, 서로 다른 클래스 혹은 다른 구조체, 이렇게 서로 다른 타입이다 하더라도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구현은 각자 다르게 되겠죠. 그러면 클래스 아니고 구조체에도 한번 프로토콜을 채택해서 작성하는 그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하나 만들었습니다. 캣이란 구조체가 되고요. 싱이란 프로토콜 똑같이 채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싱이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버드와 캣과 서로 다른 타입이죠. 같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 동작은 다 각자 고유의 코드로 구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 구조체, 이넘 타입에도 프로토콜을 채택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요. 프로토콜에 선언한 메소드나 프로퍼티를 그거를 채택한 타입에서 클래스나 구조체에서 만들지 않으면, 작성하지 않으면 에러가 납니다. 한번 코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메시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란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싱이란 프로토콜 채택했는데 이번엔 뭐가 빠졌어요? 싱이란 메소드를 안 만들었죠. 그렇게 되면은 컴파일러가 이런 식으로 에러를 하게 됩니다. 싱이라는 프로토콜을 제대로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발생합니다. 프로토콜 채택하는 걸 봤는데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의 타입에는 여러 개의 프로토콜을 동시에 채택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댄싱이라는 이름의 프로토콜이에요. 댄스라는 이름의 메소드가 있네요. 선언한 상태가 됩니다. 클래스 휴먼에서 이번엔 두 개의 프로토콜을 채택했습니다. 콤마 이용해서 구별했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한 프로토콜에 선언한 메소드에 대한 구현 부분도 작성합니다. 물론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은 컴파일러가 에러가 납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콜 내에서는요, 타입 메소드 자체, 아까는 인스턴스 메소드였지만 타입 메소드 자체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클래스나 구조체에서도 역시 타입 메소드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프로토콜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는요, 프로토콜을 상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토콜들끼리 상속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 싱잉이라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댄싱이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프로토콜을 상속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정의합니다. 엔터테이닝이라는 프로토콜을 새로 정의하면서 콜론 작성하죠. 이후에 다른 프로토콜을 작성하게 되면은 이 문법은 일종의 프로토콜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테이닝이라는 프로토콜은 싱과 댄싱이라는 두 개의 메소드를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프로토콜을 채택한 클래스 작성하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이라는 구조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콜론 이후에 엔터테이닝이라는 프로토콜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엔터테이닝이라는 프로토콜은 싱잉과 댄싱이라는 두 개의 프로토콜을 상속한 또 다른 프로토콜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메소드를 각각 구현하는 코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여기는 지면이 좀 짧아가지고 이제 내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구현 부분까지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 간의 상속 관계가 발생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프로토콜에는 메소드뿐만 아니라 프로퍼티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나 구조체의 프로퍼티를 선언하게 되면은 프로퍼티의 값을 읽어오는 get이라는 행위, 그 다음에 값을 설정하는 set이라는 행위가 만들어지게 되죠. 프로토콜 내에 프로퍼티 선언하게 되면은 이런 get과 set에 대한 행위를 선언하는 그런 것으로 프로퍼티를 선언합니다. 일단 get과 set에 대한 행위를 선언하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고요. get 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get과 set 중에 get만 전용으로 하거나 get, set 모두 가능하도록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 set 전용은 없습니다. 그럼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홀딩 브레스라는 이름의 프로토콜을 만들었고요. 이번엔 프로퍼티입니다. 타입은 인티저. 그 다음에 중괄호가 있네요. 이 안에는 get과 set에 대한 행위만을 작성합니다. 즉 get과 set 모두 작성하거나 혹은 get만 작성합니다. set 단도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토콜 내 프로퍼티는 get에 대한 행위, set에 대한 행위에 대한 일종의 약속을 작성하는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입 프로퍼티도 역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토콜 내 프로퍼티를 선언했다면 그걸 구현하는 타입에서 클래스나 구조체에서는 저장 프로퍼티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저장 프로퍼티도 역시 get과 set에 대한 행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산 프로퍼티 역시 get과 set에 대한 행위를 코드로 만들어서 이런 프로토콜을 채택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코드로 이제 그 프로토콜에 만든 프로퍼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었던 홀딩 브레스라는 이름의 프로토콜, 그 다음에
프로퍼티 만들었죠? get과 set 모두 가능한 거가 됩니다. 그러면 코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프로토콜 내 프로퍼티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구현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살펴봤었던 홀딩 브레스라는 이름의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퍼티를 이렇게 선언했죠. 일단 먼저 저장 프로퍼티로 작성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하나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이 프로토콜을 채택했습니다. 이 프로퍼티를 구현해야 되는데 이번엔 저장 프로퍼티를 만들었습니다. 듀레이션 이름의 인티저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타입이 같죠?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구조체를 만들어서 객체를 만들었다면 이 듀레이션 이름으로 get 값을 얻어오기, set 값을 설정하기 행위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충분히 이 프로토콜 내에 만든 프로퍼티를 구현한 게 됩니다. 다음은 계산 프로퍼티로 만든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클래스로 만들었고요. 이번엔 홀딩 브레스라는 이름의 프로토콜을 채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프로퍼티 이름은요, 듀레이션이죠. 타입은 인티저. 계산 프로퍼티이다 보니까 중괄호 안에다가 코드를 작성합니다. get에 대한 행위, set에 대한 행위. 이런 식으로 이제 get과 set에 대한 행위를 계산 프로퍼티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프로토콜에 선언한 듀레이션 이름의 인티저 타입, 그 다음에 get, set 이 행위들이 다 구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요, 프로토콜 내에 프로퍼티를 선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체나 클래스 혹은 이넘 타입에서 프로퍼티로 구현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프로토콜에는 이니셜라이저도 이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니셜라이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스위프트 이니셜라이저는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그 이니셜라이저를 프로토콜에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임드라는 이름의 프로토콜 하나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 이름은 이니시죠. 안에 파라미터 하나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토콜에 만든 이니셜라이저를 어떻게 구현을 할까요?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에 구현할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토콜 채택하고요. 똑같은 이름으로 만듭니다. 파라미터 형태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프로토콜 내에 만든 이니셜라이저를 클래스에 구현할 때는 이번에 리퀘이드 자를 붙입니다. 이렇게 리퀘이드를 붙여가지고 이니셜라이저를 만들게 되면은 프로토콜에 선언한 이니셜라이저를 구현한 코드가 됩니다. 리퀘이드는 어디서 봤었죠? 예전에 클래스에 대한 상속을 다뤘을 때 부모 클래스에 만들어진 리퀘이드가 붙은 이니셜라이저를 자식 클래스였죠. 무조건 리퀘이드를 붙였었죠. 그것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도 역시 리퀘이드를 붙여줘야 됩니다. 근데 구조체에서는요, 리퀘이드 자를 따로 붙이지 않고 그냥 init만 작성하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토콜에 이니셜라이저를 선언하고 그에 대한 구현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니셜라이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 같이 나오는 친구 같은 게 하나 있었죠. 바로 페일러블 이니셜라이저. 페일러블 이니셜라이저 같은 경우는 객체를 생성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nil을 반환하는 게 페일러블 이니셜라이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니셜라이저를 선언할 때 init 이후에 물음표나 느낌표를 이용해서 선언합니다. 그럼 프로토콜에도 역시 이니셜라이저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일러블 이니셜라이저입니다. 물음표가 들어가죠. 이거를 채택한 클래스에서는요, 페일러블 이니셜라이저는 논 페일러블로 만들어도 되고요, 페일러블로 만들어도 됩니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라는 이름의 클래스에서 네임드라는 프로토콜을 채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엔 물음표가 없어졌죠. 페일러블 이니셜라이저를 논 페일러블 이니셜라이저로 구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 같은 경우는 클래스에서 채택해서 구현할 때는 required를 붙이는 걸 잊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failable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failable로 만드는 예제입니다. 이번엔 구조체가 되고요. 보스라는 구조체에다가 named 프로토콜 채택하고 이니셜라이저를 만들었습니다. 구조체이다 보니까 이니셜라이저 앞에 required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failable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토콜 내 이니셜라이저, 그 다음에 페일러블 이니셜라이저를 선언하고 어떻게 클래스에 채택해서 구조체에 채택해서 구현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토콜을 이제 클래스나 구조체, 이넘에 채택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봤었는데요. 이번 프로토콜을 타입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을 마치 타입으로 선언해서 사용을 합니다. 타입으로 선언되면은 이 객체에 대한 정보는 프로토콜밖에 없습니다. 즉 그래서 프로토콜에 선언한 메소드나 프로퍼티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로 한번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일단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휴먼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객체의 타입을 휴먼이라는 타입으로 하지 않고요. 프로토콜로 만들었습니다. 싱잉이라는 프로토콜로 만들었기 때문에 휴먼에 있는 다른 수많은 메소드와 프로퍼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토콜에 선언한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얼핏 봤었던 싱잉이라는 프로토콜에서는 싱이라는 메소드만 선언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객체는 휴먼일지라도 동작은 싱밖에 못합니다. 그 외에 다른 스태핑이라는 다른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타입에 대한 정보는 싱잉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사용하면 에러가 납니다. 실제 구현하는 객체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을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 객체는 프로토콜에 정의된, 선언된 것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으로 선언할 때요. 이 댄싱이라는 프로토콜을 채택하지 않은 객체를 대입하게 되면 역시 에러가 나게 됩니다. 즉 해당 프로토콜을 채택한 객체만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역시 스위프트는 타입에 강하게 체크한 언어가 되죠. 그 다음에 타입을 선언하게 될 때요. 프로토콜 타입을 선언할 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프로토콜을 동시에 채택한 타입에 한정한다. 그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보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함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있죠. 이 파라미터라는 타입 보면은 singing and dancing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의 프로토콜이 됩니다. 이 메소드는 뭐냐면은 singing과 dancing 두 개의 프로토콜을 동시에 채택한 객체만 파라미터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수의 프로토콜을 동시에 채택한 그런 타입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AND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개의 프로토콜을 나열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토콜을 타입으로 사용하기, 그다음에 다수의 프로토콜을 하나의 타입으로 선언하기,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을 클래스나 구조체, 이넘에 채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봤었는데요. 그 중에서 클래스에서만 채택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을 선언하면서 뒤에다가 콜론 클래스라고 작성하게 되면은 이 프로토콜은 구조체나 이넘 타입에 채택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무조건 클래스 전용에만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콜 사이에 프로토콜 상속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콤마 이후에 뒤에다 작성해 주면 돼요. 이렇게 작성한 프로토콜은 클래스에만 채택 가능하게 되고요. 클래스에서 구현을 합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하느냐? 우리 메모리 관리할 때 ARC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ARC는 레퍼런스 타입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만 적용이 되고요. 구조체나 이넘 타입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 프로토콜을 타입으로 사용하는 것을 잠깐 봤었죠? 그 두 개를 한번 결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하나 있습니다. 프로퍼티죠. 이 프로퍼티 타입을 프로토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퍼티에다가 weak를 붙였습니다. ARC가 적용이 되네요. ARC가 적용이 되는 프로퍼티인데 프로토콜 타입입니다. 이 프로토콜 타입은 클래스 타입뿐만 아니라 구조체 혹은 이넘 타입에도 다 채택해서 대입이 가능하죠. 그런데 구조체나 이넘 타입을 이 안에 대입하게 되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왜냐? ARC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토콜을 이 프로토콜은 무조건 클래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작성할 때 뒤에 클래스라고 작성하게 되면은 얘는 클래스 전용의 프로토콜이구나. 그래서 클래스에서만 이 프로토콜 채택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익스텐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션은 타입에 대한 확장입니다. 그래서 뭐냐? 코드로 작성하게 되면요. 타입을 작성할 때 한 번에 작성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작성하시는 게 또 익스텐션입니다. 코드로 봤을 때는 하나의 타입을 여러 번 나눠서 쪼개서 작성하는 코드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개로 나눠졌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마치 하나의 타입처럼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요. 기존에 작성됐던 타입, 내가 만들었던 코드일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든 타입일 수도 있습니다. 코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텐션을 만들 때는요. 같은 파일에 작성해도 되지만 다른 파일에 나눠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독이란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이 독이라는 클래스는 밥 먹는 eat이라는 메소드만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클래스를 타입을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션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타입의 이름 독을 작성합니다. 중괄호 안에다가는요, 마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작성합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면요, 이 두 개가 마치 하나의 타입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이란 객체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는 eat이랑 바이크, 익스텐션에 작성한 바이크라는 함수도 같이 동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타입을 여러 개 나눠서 작성하게 되고요. 사용할 때는 마치 하나처럼 동작하게 만드는 게 익스텐션이 됩니다. 익스텐션 이용해서 타입을 확장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 익스텐션으로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텐션으로 가능한 건요, 계산 프로퍼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궁금점이 생기죠? 저장 프로퍼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저장 프로퍼티가 안 되느냐? 저장 프로퍼티를 익스텐션으로 만들어 버리면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가 초기화를 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가 더 이상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로 동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 프로퍼티는 익스텐션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메소드 작성할 수 있고요. 프로토콜을 익스텐션으로 채택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서브스크립트 작성할 수 있고요. 서브스크립트는 대괄호를 이용한 접근 방법을 서브스크립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타입 내 또 타입을 작성하는 중첩 타입, 네스티 타입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익스텐션이 불가능한 것은요, 아까 봤었던 저장 프로퍼티,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 중에서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는 익스텐션으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익스텐션 내 프로퍼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했듯이 저장 프로퍼티는 불가능하고요. 계산 프로퍼티는 가능합니다. 즉 저장 프로퍼티 만들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계산 프로퍼티는 가능합니다. 계산 프로퍼티는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텐션 이용해서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는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할 수 없고요.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 객체 만들었습니다. 이니셜라이저 하나 있죠.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입니다.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를 익스텐션 이용해서 만들어 봅니다. 컨비니언스 만듭니다. 이니셜라이저 데리게이션 발생하죠? 하나의 타입 안에 있는 것처럼 마치 원래 있던 타입에 있던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로 델리게이션을 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익스텐션에는 데지네이트 이니셜라이저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만 컨비니언스 이니셜라이저는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텐션 이용해서 프로토콜 채택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구현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 하나 선언합니다. 프로토콜 내 run이라는 함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독에는 익스텐션 이용해서 runing이라는 프로토콜 채택하고 그 안에 있는 메소드를 구현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토콜, 익스텐션 이용해서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구현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스텐션 알아봤죠? 네, 프로토콜 알아봤습니다. 두 개를 결합해가지고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기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프로토콜에 대한 익스텐션입니다. 프로토콜에 익스텐션 해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프로토콜 익스텐션은요, 특이하게도 구현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매우 특이하죠? 프로토콜은 아까 어떻게 설명했었죠? 구현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프로토콜에 대한 익스텐션은 구현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이 프로토콜을 채택한 타입, 클래스나 구조체 이넘에는 프로토콜 익스텐션에 작성한 구현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 상속이랑 비슷한 거예요. 부모 클래스 작성한 코드들을 상속해서 사용하죠. 비슷하게도 프로토콜 익스텐션에 작성한 코드들을 타입에서도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토콜을 채택하기만 하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체나 이넘을 사용하게 될 때는 구조체 이넘 같은 건 상속이 없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중복 코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프로토콜 익스텐션 이용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 익스텐션 이용해 가지고 애플에서 이제 새롭게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클래스를 이용한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대신 다른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구조체, 그다음에 프로토콜, 그다음에 프로토콜 익스텐션 이용한 프로그래밍 기법이 됩니다.
그럼 프로토콜 익스텐션 이용해서 코드 작성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토콜을 하나 선언합니다. 무버블이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익스텐션 작성합니다. 이름은 무버블 똑같죠? 익스텐션인데 프로토콜에 대한 익스텐션은 구현을 작성할 수 있어요. 무브란 이름의 함수를 만들었죠. 구현 코드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 프로토콜을 채택한 클래스 혹은 구조체에서는 휴먼이라는 구조체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무버블이라는 이름의 프로토콜 채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객체를 만듭니다. 내부에 우리가 무브라는 기능, 함수를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 프로토콜 익스텐션에 만든 구현을 가져다가 그대로 동작하면 됩니다. 프로토콜 익스텐션을 이용하게 되면요, 마치 다중상속을 하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타입에는 다수의 프로토콜을 채택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수의 프로토콜이 각자 익스텐션 이용해서 구현 부분을 제공한다면 마치 다중상속이 있는 것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한번 코드로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하나 있습니다. 무버블과 플라이어블 두 개의 프로토콜을 채택했죠. 각각의 프로토콜마다 익스텐션 이용해서 구현 부분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타입을 작성하면서 두 개의 프로토콜 채택한 것만으로도 두 개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두 개의 타입에서 상속을 받아온 것과 비슷하게 동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로토콜 익스텐션은 기본 구현을 제공하는 그런 것처럼 동작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버블이라는 프로토콜에는 무브라는 이름의 함수를 기능을 익스텐션 이용해서 제공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재정해야 합니다.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만들면서 다른 구현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재정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중상속과 재정의가 같이 동작하는 것처럼 동작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에서 객체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무브와 플라이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플라이란 기능은 플라이어블이라는 프로토콜에서 만든 거가 되겠죠. 이런 프로토콜에 대한 익스텐션은 언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느냐? 구조체와 사용할 때 강력하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그 방법에서는요, 이제 그 클래스를 기반으로 하는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대신 구조체 혹은 이넘 타입. 사실 이제 구조체가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구조체를 이용한 또 다른 이제 밸류 타입 기반의 타입 기반의 프로그래밍 그런 기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구조체를 이용해서 만들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중복된 코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거든요. 여러 개의 구조체를 만들었는데 중복된 코드가 있다. 그걸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 프로토콜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코드를 들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선언합니다. 버드와 에어플레인 두 개의 구조체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무브라는 기능, 플라이라는 기능 두 가지를 각각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어플레인도 비슷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비슷한 기능이 있는 구조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똑같은 기능들이 있단 말이죠. 똑같이 동작하는 것들. 그러면 코드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중복된 코드들이죠. 그러면 프로토콜 익스텐션 이용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을 정의합니다. 무버블.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익스텐션 이용해서 구현을 만들어 봅니다. 플라이어블 만들었고요. 플라이어블에서도 익스텐션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선언할 때 아까와는 다르게 버드와 에어플랜이 실제로 자기가 구현 코드를 작성한 게 아니고 내가 필요로 하는 구현 코드를 만든 프로토콜을 채택만 하게 되면 그 기능을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와 에어플레인에 각각 중복되는 코드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프로토콜 익스텐션을 이용하게 되면요, 코드 중복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프로토콜에 대한 실습을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토콜 정의입니다. 싱잉이란 프로토콜을 만들게요. 이 싱잉이란 프로토콜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클래스나 구조체에 만들어야 됩니다. 혹은 구조체 만들고요.
프로토콜에는 메소드나 프로퍼티를 선언할 수가 있죠. 싱이라는 구현 부분을 작성하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네, 프로토콜에는 구현을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클래스나 구조체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역시도 구조체에서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과 프로토콜에 선언한 메소드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객체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사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을 만들지 않으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이제 익스텐션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에 대한 익스텐션이에요. 프로토콜에 대한 익스텐션은 구현 부분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토콜 채택한 타입이면은 자동으로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캣은 날아다닐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형태로 프로토콜 익스텐션에 있는 기본 구현을 채택해서 구조체에서 만지지 않고도 프로토콜 익스텐션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코드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토콜과 익스텐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토콜과 익스텐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살펴본 거는 프로토콜이었죠. 프로토콜은 인터페이스만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만 있다 보니까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죠. 클래스와 구조체 혹은 이넘 타입의 채택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요, 일종의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프로퍼티가 있다, 이런 행위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약속으로서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 살펴본 건 익스텐션이었습니다. 익스텐션은 하나의 타입을 나눠서 정의할 수 있는 게 익스텐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타입을 확장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콜과 익스텐션을 결합한 프로토콜 익스텐션이었습니다.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구현이 없었는데요. 프로토콜 익스텐션을 이용하게 되면 구현 부분을 작성할 수 있었죠. 그래서 프로토콜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기본 구현을 마치 상속, 다중상속처럼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를 이용해서 중복 코드를 제거해서 구조체나 이넘 타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